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정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3월을 시작하는 하루였는데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3월 잘 출발하셨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와 함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1% 넘게 빠졌는데 이에 일본 증시와 홍콩 증시도 오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 시장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양시장 플러스권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이 1.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좀 3월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이 3월에 연준의 FOMC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좀 아직까지는 좀 예민하게 시장을 대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정말 종목별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보성 파워텍을 금도끼로 강하게 또 찍어주신 바가 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해 버렸습니다. 이틀 만에 50% 가까운 금수익을 또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금수익 안겨다줄 금도끼 종목들 오늘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1시간 알차게 또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모학 전문가님 보성 파워텍과 함께 여러분들께 수익률 화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트렌디한 종목으로 또 우리에게 금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한 종목씩 한번 챙겨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성 파워텍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죠. 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원전주들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전해드리면서 보성 파워텍을 가져가자, 좀 짧게 가져가자라고 또 이모학 전문가님이 금도끼로 강하게 찍어주셨는데 보성 파워텍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하던 이 천연가스의 공급을 줄이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이에 JC케미칼이 오늘 6.5%나 급등했는데요. 우리는 23%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또 이루다 참 좋은 여행 SM을 좀 선취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루다가 26%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도 20%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가 매수에 여러분들이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모학 전문가님이 또 금도끼로 또 강하게 또 찍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금도끼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이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금도끼 종목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이 시장을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 이모학 전문가님이 종목 상담 여러분들 꼼꼼하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랜덤으로 종목 상담 꼼꼼하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모학 전문가님 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뭐 느끼시고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만은 우리가 제일 매출이 강하다.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국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이 도발 그리고 이 십수년간 이어진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좀 단단하게 단련돼 있는 악재의 내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에도 일단 뭐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그런 증시 특성적인 내성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좀 어제 이제 이 월요일장 그죠? 어제는 시장이었고 보성파워텍 바로 오, 네,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너무 기분 좋아요. 종목의 네. 상한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뭐 에너지 쪽 관련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이게 오늘은 또 뭐 수산주들까지 러시아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러시아 대게, 네. 뭐 명태 이렇게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가격이 이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수산주까지도 급등하는 아주 정말 이 진기한 현상, 아주 뭐 별의별 거 다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순환매가 계속 뭐 어떻게든 종목을 찾아내서 좀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일단 그러한 좀 성향, 이 시장의 순환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한국카본도 설명을 해드렸고 조선주들 시세도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좀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전쟁 리스크 국면에서 우리가 또 한 번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금도끼 종목 오늘도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들 또 보성파워텍처럼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저랑 같이 또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정말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하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는 또 저희의 본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성파워텍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금요일에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월요일부터 상한가를 맞고 오늘까지 또 급등하는 모습들 모두 챙겨 가셨을 텐데 정말 보성파워텍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정말 알려주셨거든요. 이 방망이 좀 짧게 가져가자, 좀 빠른 템포로 좀 가져가자라고 했던 종목인데 바로 상한가 찍고 오늘도 15% 급등했는데 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뭐 원전 주들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네. 우리가 앞으로 원전은 좀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좀 합의 같은 걸 이뤄서 맞아요.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뭐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한 그 갈등 요인보다는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단기적인 시세는 우리는 일단 수익 실현을 다 하긴 했어요. 나중에 뭐 다시 좀 눌릴 때 이제는 좀 정권이 바뀌거나 이 정부가 일단은 좀 교체가 되면 뭐 어느 정권으로 가든 간에 정부로 가든 간에 일단은 원전 쪽은 조금 좀 확 계속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일단 폐기 쪽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일단 우리는 수익 실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되는 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성파워텍 정말 짧게 가져가자, 발빠르게 대응하자라고 하신 만큼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매도 전략까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이부학 전문가님이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렇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함께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보성 파워텍 같이 여러분들 짧게 매매할 수 있는 단기간에 여러분들 단 이틀 만에 50% 수익을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향후 60년 동안 이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좀 충분히 활용하자라고 또 언급을 한 만큼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 계속 볼 테지만 지금 보성파워텍은 정리를 했고 다음 추후에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원전 관련주로 금수익 안겨드리겠다 또 약속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 노란톡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의 이무학 전문가님의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단 이틀 만에 50%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지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전주가 오르는 건요. 이 우리 정부에 대한 스탠스도 있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리스크로 대체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또 실려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사실 일각에서는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또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맞아요. 또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인 또 원자재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말씀 주신 수산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연일 오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좀 이러한 섹터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자, 잠깐 변신 한번 할까요? 군사 전문가로. 군사 전문가로 오늘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군사 전문가로 네. 좀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는 모든 시황이 아직도 이 전쟁으로 모든 호학제들이 다 빨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홀이죠. 아무 실적이고 맞아요. 뭐고 간에 네. 그냥 다 그냥 그래서 러시아는 실적 얘기해서 결론은 그러면 러시아는 그러죠. 순환매도 계속 뭐 자동차 직격탄 맞고 러시아 공장 중단되고 뭐 공급 병목막 현상 때문에 뭐 반도체고 뭐고 지금 다 안 돼요. 오롯이 네. 뭐 조선주나 또는 뭐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테마성 이 지방 가스 이런 기업들만이 시세를 내는 모든 소학제들이 지금 온통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시장. 저는 일단은 이것 자체를 이상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뭐 주식시장이기에 당연한 현상이죠, 그죠? 당연한 현상이지만 일단은 뭐 전쟁적인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틀렸습니다. 저는 전쟁이 나지 않을 걸로 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수도를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이 진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부분은 하나는 이게 마지막 리스크예요. 이게 서방 국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빠르게 러시아를 이 금융 제재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같은 이러한 조커, 히든 카드들은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남겨두면서 일단은 협상 테이블로 계속 푸틴을 끌어내는 전략을 스탠스를 취할 줄 알았는데 한 방에 그냥 핵폭탄 터뜨리듯이 금융 규제를 그냥 막 동시 폭격을 해버렸거든요. 네. 미국도 뭐 영국도 뭐 프랑스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상관도는 없지만 그래도 좀 태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러시아 제재를 한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러시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극단까지 갔어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글쎄요 핵까지 터뜨릴까요? 저는 그거는 진짜 제가 맞춰볼게요. 저는 핵을 안 터뜨린다고 봐요. 그것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여론의 네. 움직임에서 핵까지 터뜨린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네. 너무 끝까지 간 거고 이 미국과 서방의 입장에서도 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제재는 군사적 투입을 안 했지만 이례적인 이 국가가 아니 나토 국가가 아닌데 이례적으로 군사 물품 무기를 지원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군인이 직접 이 장갑차가 직접 또는 미사일을 직접 쏘지는 못하지만 이거 쏴 하면서 줬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무기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거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공식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보시면 어때요? 금융 제재도 거의 극한까지 갔어요. 대통령의 계좌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마지막에 할 일이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계좌를 동결했다. 달러 결제를 안 한다. 그리고 육해공을 막아버렸어요. 네.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도 러시아인들이랑 안 한대잖아요. 그죠? 정말 이 그러니까 전쟁의 끝까지 러시아는 전쟁의 정점으로 갔고 서방 국가들과 미국 그리고 이 지구촌 국가들은 제재의 끝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변수 요인이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도 거의 극한에 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더는 없다. 그래서 일단 제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쟁이 더 가잖아요. 자, 손익분기점이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일의 슐츠 총리와 회담까지 딱 했을 때 그만뒀으면 협상을 했으면 완전히 러시아가 떼돈 버는 이 전쟁이었어요. 네. 근데 더 갔죠. 침공을 했죠.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전쟁도 결국은 국가 이윤의 추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더 가잖아요. 여기서 장기전으로 간다. 그럼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이제 러시아는 어떤 오늘 미국에서 보도 보니까 3주 안에 무너진다. 경제가. 뭐 르브라 폭락과 그리고 뭐 증시 폭락은 뭐 러시아 증시는 하루에도 막 50%씩 떨어지는 국가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러시아가 또다시 소련의 붕괴처럼 이렇게 무너진다? 저는 그거는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러시아 리스크는 일단은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아마 뭐 한 다다음 주 대선 끝나고 날 정도면 이제 군사 전문가 입장을 좀 벗어서 네. 우리가 좀 실정 얘기 좀 하고요. 우리가 기업 얘기 좀 하고 업황 얘기 좀 하면서 우리가 진짜 다시 원래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전쟁 리스크는 조금씩 벗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에너지 관련주라던가 이 원자재 곡물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시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기간이라도 이러한 종목들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너무 좀 뻥카치는 종목들은 아니어야 되지만 네. 일단 이러한 것들로 장기적인 수혜를 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접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테마는 테마답게 실적 맞아요.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가장 강한 놈을 이무학 전문가가 원전주를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뭘 사야 돼? 원전주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종목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네. 수익은 받겠죠. 한 5%, 네네. 6% 정도는 먹었겠죠. 근데 보성바우텍 정도 가야죠. 그러니까 네. 테마는 테마답게 네. 가장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하는 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대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LNG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금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기업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하지만 실적주는 실적주답게 또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금도끼 종목은 지난주 우리가 테마는 테마답게 했다면 우리는 다시 실적다운 이 에너지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 다음 주까지 앞으로 서서히 이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짧게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옥석 가리기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보성파워텍을 단 이틀 만에 여러분들 5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원전 관련주의 따끈따끈한 이슈를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성파워텍을 매수를 했는데 단 이틀 만에 우리가 또 50% 가까운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러한 또 수익 낼 수 있는 금수익 종목 또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금도끼 종목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셔서요. 보성파워텍 같은 금도끼 종목 오늘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너지 관련주 또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방망이를 짧게 또 가져가야 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금도끼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잠깐 화면부터 좀 보시도록 하세요. 화면을 좀 크게 키워드릴게요. 우리가 네. 금도끼 공략,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금도끼 금요일 날 차트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고점도 고점이지만 저점. 제가 여기가 강력한 힌트라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빠졌지만, 여기 공간이 있네. 뭐라 그랬어요? 저점을 높인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렇죠. 네. 주식이라는 것은 고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저점은 이 종목의 주인만이 만들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추격 매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하지만 떨어지는 거 급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모여서 십시일반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금요일에 사실 우리가 이 네. 차트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차트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월요일 날 일단 네. 상한가를 가고 와, 여러분들 같은 차트입니다. 어떻게 바로 직전만 해도 그쵸. 사실 이렇게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49%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일단은 뭐 정책 수혜주와 그리고 이제 이 대체에너지 지금 풍력 태양광주들도 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그 중에서도 네. 가장 강했죠. 대장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대장주의 대장주를 찍어와서 대장업종의 대장주 아주 기가 막혔던 와. 매매다. 그래서 오늘 금독기 종목도 여러분들 잘 네. 보시면 자 오늘도 보세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새로운 금도끼 종목 네. 지금 이제 설명을 새로운 해주시는 거죠? 금독기 종목입니다. 자 좋습니다. 보세요.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도 사실 보성파워텍처럼 5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 함께 저랑 맞춰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또 여러분들께 이 종목 가져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새로운 금도끼 종목 함께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새로운 금도끼 종목을 선사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새로운 금도끼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새로운 금도끼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보성파워텍처럼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인가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어요. 와, 네. 좋습니다. 어쨌든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무학 전문가님 종목이라면 또 믿고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점이 자 12월 달. 자 보세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된 건 2월 달이잖아요. 네. 이 종목은 언제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1월부터. 12월부터 그죠? 저점을 높이고 저점 있는데요. 찍고 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점이 쭉 올라가면서 신고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보성파워텍은 외국인 기관은 안 삽니다. 보성파워텍은 테마는 테마답게. 그 종목은 적자 종목입니다. 실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정말 테마는 테마네요. 테마는 테마답게. 와. 근데 이 종목은 실적주입니다. 그래요? 네, 실적을 겸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본격적으로 뚫을 수 있는 신고가라는 것은 왜 좋냐면 매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갔습니다. 주가가 2만 원부터 밀린 종목은 11,000원, 12,000원 물린 사람, 13,000원 물린 사람 여러분들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가면 80층에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신고가 종목은 그런 물린 사람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거. 모두 다 수익 난 같이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있다. 좋습니다. 하하고 오는 근데 종목이죠. 사실 네. 전문가님이 제가 신고가의 신님이라고 또 불러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후성, LNF, 뭐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50%, 100%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시세의 끝일지 네. 또 궁금한데 우리가 또 LG 이노텍도 또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급등주든 이 시세 상승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신고가를 안 거치고 어떻게 상승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명언이네요. 네? 네. 신고가를 안 거치고 어떻게 뭐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종목이 뭐 100% 200% 종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고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급등주의 이 필수적인 한강을 건널 때 다리를 안 건너면 어떻게 뭐 수영해서 건널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건너야 되는 신고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테마성 시세가 아니라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1월 달부터 이 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시세를 만들어주고 오늘 신고가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만 물량이 계속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할 수 있지. 털리고 있다. 어. 개인 투자들은 신고가 하면 다 털리거든요. 이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신고가 종목이 없거든요. 다 오. 팔고 없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관의 등에 좀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종목은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여기서 보시면 옆에 이 태양광 패널인 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먼저 1번 말씀드리고요. 네. 2번은 좀 생소하시죠? 무슨 공장 같긴 한데 무슨 네. 공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왜 유럽에서 이 프랑스에서 5년간의 이 원전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원전 정책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네. 이 회사가 사업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준비해봤어요. 이 회사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이 뭐냐면 여기가 작은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이 기업이 하는 에너지 사업을 여기서 만들어서 이게 송전관을 타고 배전관을 타고 거래소로 가서 산업단지나 아파트나 수송시설에 전기를 실제 여기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전력 관련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네. 이 전력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이 군산이거든요. 군산항 바로 옆인데 이 회사가 여기에서 집단 에너지 공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만든 에너지를 여기 보시면 뭐 CJ 제일 여기서 보시면 이 회사들이 여기 쫙 있죠, 그죠? CJ 제일제당, 뭐 유니드, 대상, 한솔제지, 한농화성, 유니드 이러한 기업들에다가 여기서 전력을 쫙 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그 작은 한국전력이라고 민영화된 기업의 한국전력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라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실적을 보시면 실적률 2021년에서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이시나요? 1,680% 증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얘네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얘네가 지주회사라고 하면 디스카운트를 받죠.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를 분할시키고 지주회사는 일을 안 해요. 임대업하고 투자업하고 사업을 안 합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네. 지주회사들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죠. 근데 사업형 지주회사라는 것은 지주회사가 직접 사업도 합니다. 얘네가 사업형 지주회사로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탄생한 회사거든요. 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그리고 군장에너지 얘네가 3사가 합병을 하면서 만든 회사입니다. 즉 이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어벤져스의 이 마블 영화들이 많잖아요. 뭐 스파이더맨, 또 아이언맨, 헐크 이런 대표적인 마블 시리즈들이 있다면 이런 것을 싹 모아놓으니까 어때요? 마블 어벤져스 관객 수가 훨씬 많죠. 각각의 스파이더맨 관객 수보다 헐크 관객 굉장히 수보다. 재밌네요. 네. 네. 얘네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뭐 어벤져스는 전 세계 뭐 관광 이 숫자가 엄청 나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도 스파이더맨 좋아했는데 어벤져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 이제 이런 걸 발전 에너지 부동산 회사들을 오. 싹 모아놓으니까 실적이 1,680%가 증가를 하죠. 연매출 1조 넘는 회사.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올해 2020년 전망치도 올해는 2조 번다네요. 아직 뭐 2월 달이라 글쎄요. 뭐 가능할지는 봐야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2조 5천억도 뭐 33% 상승도 추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전 에너지 그리고 건설 부동산 유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광글라스나 이테크 건설은 아시기 때문에 REC, RPS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시죠, 그죠? 여기서 이 S&P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LNG 가격이거든요. 네. 자,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서요. LNG 가격이 급등하면 소재 비용이 급등하는 거잖아요. 네.
피자 만드는 회사에서는 도우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태양광 기업들이 실적은 안 좋아지는 것은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오른 거를 태양광 이 발전 설비 투자한 거에 밀가루 가격 상승을 피자 가격의 상승을 전이를 못 시키니까 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LNG나 석유 같은 원재료를 발전 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얘네도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얘네 이 마진을 곧바로 가격에 전환시킬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시스템 SMP라는 게 이 시스템 마진 프라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LNG 수입 가격이 보이시죠? 지금 LNG 수입 가격 1월 달에도 지금 더 급등해 있는데 마진율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오. 예를 들어서 LNG 가격이 뭐 여기서 톤당 더 급등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가격으로 계속 전이시키면서 LNG 가격 상승이 다 그냥 실적으로 잡히는 아주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이렇게 원자재 생각하시면 될 가격이 것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어쨌든 여기 실제 실적까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이 유가 상승도 마찬가지겠지만 오. 그런 거잖아요. 오르려면 올라라. 우리는 가격 올리면 돼. 그렇다면 우리도 매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종목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한전산업 같은 한국전력도 어떻게 돼요? 수조 원대 적자를 보지만 전기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이거는 오롯이 좀 물가 상승 때문에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작은 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 가격 상승, 원재료 가격, LNG 그리고 뭐 국제유가 이런 가격분 상승분을 그대로 나라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올해 뭐 그만 올라야겠지만 정말 이 국제유가도 또 가스 가격도 그만 올라야겠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업들도 찾아서 또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네. 이 종목 우리가 네. 실적주로 테마주는 보성파워텍을 봤다면 이 종목은 실적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테마주가 우리가 보성파워텍을 50% 가까이 또 수익을 챙겨갔던 만큼 앞으로 에너지 관련주 한 종목 더 챙겨주신 바가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고 차트상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세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기업의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1,700%나 그런 증가한 종목인데 앞으로의 수익은 더욱더 기대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오름세에 따라서 이 기업에서 공급하는 가격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좀 첫 번째 금도끼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종목 눈치를 채셨을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명 이무학 전문가님이 내일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 함께 맞춰주시고요. 내일 또 종목 가져가시고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정말 보성파워텍이 우리가 50% 가까이 수익을 또 챙겨간 만큼 이번에 알려주신 이 에너지 관련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글로벌 상황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만큼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좀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어느새 이 대선을 이 시장 시간으로 4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좀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눈치인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라도 사실 이 대선 정책주들 좀 챙겨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좀 사실 전쟁 이슈 때문에 이러한 대선 정책주들 굉장히 많이 묻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선 정책주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대선 정책주. 대선 정책주가 이제 정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이제 뭐 오늘 지나고 나면 정말 뭐 이제 언제예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을 때까지 우리는 일단 계속 종목을 찾아다니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다음 정부에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속성이 좀 있는 대선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동산 일단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던 간에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청산해야 될 부분이, 깔끔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이 노이즈가 컸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음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부터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다음 정책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좀 화끈한 정책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스타트되는 측면, 가장 뭐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인 것 같아서 부동산은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냥 뭐 세제 감면안 같은 거는 나중 일이지만 일단은 공급이 뭐 한다 그래서 바로 내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 공급 뭐 200만 원, 250만 원 어디다 질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단 차기 정부에서 누가 됐던 간에 네. 일단 밀릴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린벨트 해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좋습니다. 있죠. 굉장히 정말 트렌디한 종목만 또 이렇게 늘 챙겨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전쟁 리스크로 정말 전문가님 말씀 주셨듯이 블랙홀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대선 정책주들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특히나 단기적인 종목이 아닌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챙겨보면 좋다라고 또 말씀 주시면서 오늘 새로운 금도끼 두 번째 종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부동산 관련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대선 후보들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부동산 관련주거든요. 그만큼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힌트부터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금요일 날 방송할 때 보성파워텍하고 이 종목 두 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저희는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 아직 이제 좀 움직임이 슬슬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관악구 봉청동 신림동에 자 부동산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신림성 공사 중인 앞에 네. 오늘 다양한 전문가로 나오시네요. 네, 오늘 또 지금은 부동산 아까는 군사 전문가였죠. 네. 부동산 전문가를 말씀드리면 네. 뭐 입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배산임수 얘기 네. 좀 해볼까요? 네. 어디서 하면 되나요?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 서울 이렇게 좀 주변 부지에 그린벨트 지역에 좀 땅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 이 아시다시피 이 세종시 정부 이전했을 때 세종시 테마라고 해서 이 세종시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본사가 그쪽인 회사들이 공장이 많이 그쪽에 있는 올랐어요. 회사들이 네. 뭐 영보학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관련해서 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얘기를 만약에 해준다면 이런 종목들도 주식은 항상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악재에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내성을 갖추듯이 호재에도 그때 세종시 테마가 화끈했었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도 또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좀 땅이 있는 회사들 많이는 없어요. 그린벨트 누가 그린벨트에 땅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뭐 네. 삼성전자가 그린벨트에 땅 갖고 있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 등기부등본에 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세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종목도 실적을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시세는 있어야 됩니다. 테마는 테마답게, 테마가 테마답다라는 것은 가장 1번으로 갈 수 있는 1번이 아니더라도 2, 3번은 2등 업종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는 완주는 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그린벨트 하면 빡 일단 치고 보는 그린벨트 얘기만 나면 일단 치고 달리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탄력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사람들이 이제 뇌리에 이제 인식이 돼 있어야 돼. 테마는 테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이 테마는 하면 딱 예를 들어서 원전 보성파워텍 네. 보성파워텍이 실적이 막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야겠네요.
방망이 짧게 갖고 가야죠. 어. 예를 들어서 상한가 2번 갔는데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좀 사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는 전략. 그래서 여기 차트를 잘 보세요. 저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의 흐름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리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이 이 정도 모습이었다면 이제 싹싹 좀 붙어주고 있죠, 그죠? 오. 21선에 싹싹 좀 붙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싹 돌파하면 어때요? 여기 상한가 얼마? 여기죠? 상한가 이 구간에 이제 가격이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또 매매 타이밍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노랑톡방에서 딱 대기하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도 보성 파워텍처럼 정말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세종시 테마 같이 좀 이전의 주식 역사를 또 바탕으로 이무학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오신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좀 짧게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종목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성 파워텍처럼 단기간에 올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말 어수선한 시장인 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정말 꼼꼼하게 랜덤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한 분이라도 종목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부탁하는 무지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성 파인텍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2,470원입니다. 비중 2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여기 화면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요새는 좀 안 좋지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 상황이 워낙 이 러시아 악재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뭐 일단은 좀 볼 건 없지만 대성 파인텍은 업황에서 좀 떨어뜨려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는 테마답게 대성 파인텍 그러면 어디서 보는 자동차 부품주로 보지 말고 뭘로? 애플카 관련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애플카 관련주로 매수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이 애플카가 이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잊을만 하면 또 애플에서 와요. LG 잘 있었어? 네. 우리 손 한번 잡을까? 또 한 3개월 있다가 또 3개월 동안 조용해요. 네. 또 잊을만 하면 또 와요. LG 우리 사업할까? 계속 이직거리를 애플이 계속 간을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아주 잘했어요. 안 한다고. 애플이랑 안 할 거야. 아주 잘했고 LG 전장 쪽이 지금 계속 애플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굉장히 좀 상담해드리기도 애매해요. 이 종목이 왜 애플 테마냐면 애플카는 이제 이 해외 마그마라는 회사랑 일단은 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LG 마그나요? 마그마. 아, 마그마. LG도 네. 이제 마그마와 이제 합작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그마가 중심에 있고 애플카가 여기랑 하고 LG가 마그마랑 하면서 이렇게 조인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성 파인텍이 마그마에 뭐 부품을 요만한 거 하나 납품을 하긴 해요. 관련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애플카가 나온다 한들 대성 파인텍이 뭐 떨어진 콩고물은 일단은 저는 완전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 여부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다만 테마주답게 테마성 시세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여기서 상한가가 있죠, 그죠? 애플이 왔다? 아 그러면 또 대성 파인텍이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세의 인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요? 기관이요? 아니요. 상한가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의 상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상한가가 앞으로 애플이 오면 대성 파인텍을 찾아주세요라고 일단은 쪽지를 남기고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애플이 언제 오냔 말이죠. 오매불망. 또 한 3개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4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또 애플에 누가 또 관계인이 또 왔다가 한 번 또 갔다. 극비리에 방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네네. 매수 가격이 괜찮아요. 매수 가격이 괜찮으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실적도 엉망입니다. 일단은 뭐 구멍가게고요. 시총 700억짜리가 뭐 얼마나 내겠어. 영업이익 1년에 뭐 2, 30억밖에 안 냅니다. 동네 마트도 큰 마트는 1년에 한 20억, 30억 벌거든요. 그래서 뭐 상장사 치고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이런 기업 매매 어떻게 한다? 복권 샀다 생각하세요. 복권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월 500 버는데 그죠? 5,000원, 10,000원은 사는 건 괜찮죠. 그죠? 월 500 버는데 복권 매달 2, 300씩 사면 어떻게 돼요? 복권이 당첨되면 다행이겠지만 네. 그게 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진짜 일주일에 복권 한 장씩 로또 한두 장씩 사는 것처럼 네. 소액으로 들어가서 그냥 복권 긁듯이 애플이 또 언제 올 때 오겠지 하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여기서 비중 크게 가고 물타기 하고 테마를 기업 매매하듯이 실적을 기다리고 이렇게 매매하면 분명히 필패할 종목이니까 작게 소소하게 복권 사듯이 매매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진님 대성 파인텍 애플카 테마주로 묶여있는데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매매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종목보다는 이무학 전문가님 굉장히 트렌디한 종목들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에 있는 이러한 테마주 발빠르게 좀 트렌디한 종목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유원하루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 매수가가 6,200원이고요. 비중이 20%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 부품 관련주죠. 이 종목 리오프닝 관련주로 함께 묶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항공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엮으려면 항공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비행기가 날아다닌다고 비행기를 더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지금 쉬고 있어요. 네. 비행기가 쉬고 있는데 비행기를 더 만들 정도로 여행객 수가 폭발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항공기 부품 쪽은 너무 좀 멀리 간 거죠, 그죠? 지금 쉬고 있는 비행기만 날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항공기 부품까지 가는 건 좀 그렇고 대신에 요새 이 전쟁 리스크로 방산에 속해 있어 항공우주나 뭐 이 KIA나 네. 항공기 이 관련 전쟁 관련주들이 좀 올라요. 근데 이 종목은 말씀드렸던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항공기 부품 회사입니다. 부품 회사는 일단은 시세는 좀 떨어져 있죠, 그죠? 네. 직접적으로 비행기, 방산, 전투기 이런 거 만든 기업들은 지금 테마 타고 올라가는데, 얘는 왜 안 가? 얘는 방산 관련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굼뛴 상황.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방산주도 아니고 리오프닝도 아니고 실적이 좋지도 않고 좀 이도저도 아닌 지금 굼뛴 상황이고 대신에 6월 달에 나로호가 다시 한번 시도가 되거든요. 네. 올해 6월 달, 올 여름에 나로호 발사, 작년에 아쉽게 실패했던 나로호 발사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거, 그때는 방산이 아니라 얘는 이제 나로호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방산주로 들어갔으면 이건 잘못 들어간 거고 네네. 6월 달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로호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를 하시고 조금 트렌디한 테마를 좀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익 잘 챙겨서 나오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 새로운 금토끼 종목들 내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내일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 매도 타이밍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분가량 남았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